최근 베트남에 있는 해외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일제히 손절하고 판매, 수출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얄팍한 수작에 대한 응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뒤늦게 한국을 다시 붙잡겠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베트남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한국이 왜 이리 매정하게 베트남을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사이버 보안법안은 통과되는 과정 내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관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베트남 정부는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시행령 26조 3항에는 베트남인의 데이터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해당 정보를 베트남 정부가 정한 기간 베트남 내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현 시점에 베트남은 반대로 자국 내의 정보 울타리를 치겠다는 얘긴데요. 이처럼 자국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해외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감행하고 있는 베트남은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는 특히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우스 코로나 등의 발언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나섰다가 삼성전자에게 손절당해 베트남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생산 중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해외에서 생산하고자 베트남으로 생산 물량 일부를 돌려 공급을 맞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으로서는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적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의 장밋빛 기대는 삼성전자의 변심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심에는 베트남의 책임이 커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죠. 또한 베트남은 연이은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난 위기 상황까지 처해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V에는 자사가 운영 중인 일부 화력발전소가 발전 동력인 석탄 물량이 딸려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EVN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당초 예정된 석탄 물량 585만 톤 중 76.7%만 조달했고, 이에 4개 주요 발전소는 가동률을 60에서 70%까지 낮췄습니다. EVN은 석탄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는 4월부터는 전력 부족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어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는 끄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많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에어컨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석탄 수입량이 자체 생산량을 넘어선 베트남은 이런 상태가 오래간다면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 보여지고 있죠. 한편 계속되는 베트남의 악재 속에서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지난해 4월과 11월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베트남 정부에 2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두 법이 현 조항대로 시행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 경우 베트남의 외자 유치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리를 낸 것인데요. 이어 한국 대사관은 두 법에 더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과의 공동 대응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베트남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에 관한 합동 세미나 개최로 베트남 정부를 압박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선포했죠. 한편 벌써부터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애매모호한 적용 범위로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에 의하면 적용 대상은 전화 혹은 인터넷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분석하는 베트남과 외국 기업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 업종에 따르면 사실상 인터넷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속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과 사회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공산당이 엄격한 언론 검열을 유지하고 반국가적 발언을 전격 통제하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구글이 베트남에 서버를 배치하면 베트남 당국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인터넷 연합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곳 중 6곳은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기업 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떠안을 수 있어 베트남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전자회사들은 베트남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었죠. 현재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시장에서 총 37,905만 대를 판매, 누적 판매 기준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에는 현대차가 토요타보다 3,237대나 더 많이 판매하며 베트남 시장 1위에 잠시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현대차가 자신들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이버 보안법을 개정한 것이죠. 정말이지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고민도 잠시 현대차는 결국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현대차도 삼성의 뒤를 이어 자신들의 물량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겨 탈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짓고 인구 6억 명 규모의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 구축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기장을 개척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반도체 쇼티지 문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중국 시장 부진을 극복하는 한편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되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차는 베트남 정부의 사이버 보안 법안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는데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베트남은 과거에도 국가 주도하의 사이버 공격 세력이 국내 대기업 기술을 탈취하려 공격했던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NSHC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베트남 탄콩그룹 합작사 베트남 생산합작법인 HTMV를 노린 공격 세력이 실제 드러났었죠. 이들 세력은 특정 목표를 정해 공격하는 일명 스피어피싱 메일로 침투를 시도했는데요. 메일 첨부 파일에 MS 워드 파일을 삽입해 해당 파일을 실행했을 때 정상적인 워드 파일이 열람되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만든 것입니다. NSHC는 공격 방법, 악성 코드 종류 등 분석 결과 얼마 전 발생한 일본 도요타 자동차 해킹 사건과 동일한 조직의 소행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들 악성 코드는 원격 제어 기능을 목표로 최종적으로 공격 대상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베트남의 이 같은 기술 유출 사건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며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자국 반체제인 산하 근접 국가인 중국,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활동 범위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 확장시켜 베트남은 자국에서 개발한 자동차 출시를 앞두고 동아시아 자동차 강국인 한국을 공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 사회혼란, 정보 수집 목적 국가주도 사이버 공격과 달리 명백한 기술 탈취로 공격 범위가 다양한 만큼 우리의 주요 기술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야 간다 하면야 받아줄 나라가 많아 괜찮지만 베트남은 모두가 손절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출범 당시 한국 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빈페스트는 현재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완성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대기업 빈그룹의 자회사로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그룹은 베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자국의 열렬한 지지에 자신감만 드높아진 빈그룹은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지난 2017년 휴대폰과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자동차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빈페스트인 거죠. 특히 빈페스트는 지난 2018년 전기 오토바이 출시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파리모터쇼에서 SUV와 세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019년 당시 현대차를 1년 안에 뛰어넘겠다는 인터뷰를 해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페스트는 자동차 산업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따라잡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빈페스트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품 조립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자체 기술 개발할 능력이 없었던 베트남은 먼 훗날 우리 자동차 기술을 탈취해서라도 베트남 기업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며 해외 기업들의 손절 행렬에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베트남의 기술 유출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새로 시작한 동남아 공략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